네, 이번 주 코로나19 중대 고비로 들어선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의 봉쇄 정책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달부터는 치료체계 구축 방안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달라진 대응책 보완점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확진자 숫자를 세는 게 매일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안하면 좀 예측된 숫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이죠. 예. 신천지 집단이 처음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역 당국이 한 명 한 명 잘 추적해 왔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매일같이 수백 명에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예. 환자들을 빨리 발견하신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계속 사회 활동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접촉된 숫자들이 또 엄청났을 거고 그렇죠. 그 지금보다 더 여파가 커졌을 수도 있죠. 굉장히 컸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점이 이제 치료 병상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지금 예. 발견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 중에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병상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확진자분들을 신천지 집단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검사의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놓쳐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우리가 신천지 집단뿐만 아니라 이런 실내에서의 집단 활동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 활동 아니면 최근에 천안 지역에서 있었던 실내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아마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 그래서 예. 3월 첫째 주에는 조금 이게 사회적 모임이라든지 활동을 자제하자라는 운동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신천지 집단이 지금 발견된 분만 4,000분이 넘으시고 이분들이 보통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접촉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세 분만 이제 곱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초기에 발견됐던 광주 21세기 병원 사례를 보시면은 한 분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입원하셨는데 그 의료진이 굉장히 잘 방역 활동하셔가지고 예. 해당 병원에서는 한 분의 확진자도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방역 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첫 한 주 정도 아니면 네. 좀 감염학께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두세 주 정도는 사회적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녁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하시고 예. 바로 개인적인 집으로 약속도 웬만하면 잡지 말고. 예. 귀가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전문가들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짚어야 될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조금 하나씩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 대응이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도 늘다 보니까 지금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망자가 28명 정도 되는데 전체 치사율은 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3.7% 정도.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가 이제 관건이겠군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초기 환자들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잘 치료가 되셨고 심지어는 이제 퇴원하신 분이 가벼운 독감보다 약간 좀 힘들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젊고 건강하셨던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음압병상이라서 잘 구비된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구 집단에서 많이 발견되신 분 중에서 고령이신 분들이 순서가 늦다 보니 치료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동안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것처럼 65세 이상 분들, 고령자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병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침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벼운 경증 환자분들을 집안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직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자가 치료를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특정한 시설에 모셔두고 거기가 이제 뭐 연수원 같은 곳인데 그것을 혼자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의료진도 같이 가셔서 매일 점검하면서 일종의 야전병원 같은 개념이죠. 그런 예. 식으로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이 저 문제이고 아마 이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원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증 환자분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음압 시설을 활용하신 분들 중에서 좀 퇴원 기준도 좀 완화시켜가지고 좀 증상이 호전되면 이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가지고 치료를 좀 다운시키고 네. 또 빈 공간을 또 중증 환자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입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또 대구 경북의 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모든 정부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보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다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경제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구입 불평등 개선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하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생산량이 한 1,200, 1,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진 갈 거 빼면 1,000만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인구를 감안하면 이게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좀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잘 안 돌아다니세요. 대부분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기 때문에 예. 사회에서 이게 접촉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그런 그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전제되면 우리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우선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다른 분하고 접촉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마 2, 3주 전쯤에 의사협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불안감이 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신뢰가 약간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물자들도 좀 약간씩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수요가 붙은 거죠. 불안하니까 더 많이 사놓자. 그리고 아마 마스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필요한 곳은 의료계입니다. 근데 저희 의료진들도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일선 의료기관들도 미리 구해놨던 마스크를 아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우선순위에서도 이제 좀 약간 밀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그 위의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지금 사실은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부 신뢰가 깨지면서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럴 때 좀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이나 이런 때는 좀 안 쓰셔도 되는데 예. 뭐 이게 호응이 있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인이시니까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수급 이런 것보다 의료적으로 여쭤보면 방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뭐 노력도 병행해 주길 바란다. 이게 바로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뭐 트인 공간이고 사람이 별로 없다면 뭐 공기 전파 이런 건 아니니까 굳이 마스크를 뭐 매번 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뭐 공원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공간도 지나야 되고 그럼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서 뭐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봉투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다음날 다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물론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뭐 몇 시간 이상 아니면 어떤 상황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의료계에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못해서 봤었는데요. 어저께 저희 지역분 어떤 분이 이제 찾아주셨더라고요.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냐. 사실 마스크 중에서 이제 필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꾸기거나 이러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 마스크는 이제 방한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전혀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거는 저희가 전혀 방역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환자와 접촉했을 때 마스크를 안 쓴 것하고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만 저희가 방어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를 소독한다고 하셔서 뭐 열을 가하시면 이제 필터가 다 망가지거든요. 전자레인지 드시면 전혀 안 되시고 단 하나 그 자외선 소독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외선 소독은 내부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UV 소독기가 있으신 분들, 근데 UV 소독기에서도 열을 가하면 안 되고 열이 없는 소독기를 사용하실 경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권장하고 싶지는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말을 막는 기능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자체를 막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면 마스크 안쪽에 필터를 덧대는 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선책을 아마 모색해 지혜를 모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패턴을 보면 이 코로나19 패턴을 보면은 완치되는 듯 했다가 재발현되는 경우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다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초기 전파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고 신종플루 때 대책위원을 지내셨잖아요.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처럼 잘 체계해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건 그때 중남미에서 먼저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저희들은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지금보다 많았는데 그때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고 단지 달랐던 거는 그때는 백신이 좀 빠른 시기에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라는 약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메르스랑 이제 사스와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 2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중심의 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감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의료기관 중심의 방역을 했다가 지금은 뭐 어떤 방역을 하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네. 사회적 방역 차원으로 좀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지만 서구에서는 많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교 지도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씩은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같이 동참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뭐 정리하고 싶은 게 이 마스크 보관을 하더라도 구겨지지 않게 그러면 필터가 손상이 되니까 구겨지지 않게 보관을 하라는 말씀과 또 자외선 소독은 조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짧게 한 20초, 30초 정도만 지금 상황에서 꼭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해져 있고 앞으로 1,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이 왜 해외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한 1,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사회활동을 반드시 중지해 주시고 개인적인 모임도 1, 2주 정도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일주일 정도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